사장님, 저희 오늘 게시판 좀 한산할 줄 알았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종목들이.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많이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종목은 어제도 궁금하다고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광림 한번 먼저 점검할게요. 광림은 5010님께서 올려주셨고요. 그저께 사서 어제 거래 정지가 끝나고 오늘 엄청 하락을 했는데, 매도를 못했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아마 걸었어도 아마 체결이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체결은 됐겠죠. 체결은 됐을까요? 예, 네. 예. 지금 상한가를, 그러니까 신고가를 낸 날 들어가신 거거든요. 한참 시세가 거의 막바지일 때 지금 현재 보면은 그때 들어가서 오늘 정리를 못 하시고 또 추석 연휴에 이제 또 장이 열리니까 상당히 마음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쌍방울도 오늘 하한가 마감 나왔거든요. 네. 예, 일단 쌍방울은 제가 과거에도 몇 번 언급드렸던 종목이고 사실 제가 쌍방울 회사를 몇 번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광림이란 회사가 쌍방울의 대주주죠. 그래서 지금 광림의 그 특정 사업부하고 쌍방울 본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광림 해외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광림 쪽의 해외 사업부와 쌍방울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진출 관련돼서 계속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일단 광림은 근데 지금 시세 이제 결국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시세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광림이 시세가 난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지금 광림 같은 경우는 쌍방울의 대주주라는 이유로 시세가 난 거고요. 지금 전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세 급등 때문에 거래가 정지가 됐었고 쌍방울이 사실 전일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사실 시간에서 상한가였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체크가 되셨다면 오늘 장중에 뭐 윗골이 달았을 때 물론 이제 손절이겠지만 어느 정도 분할해서라도 충분히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 지금 광림이나 쌍방울이나 둘 다 오늘 하한가 마감을 했는데 사실은 장중에 윗골이는 좀 달아줬어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권이었지만 하한가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좀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궁극적으로 정리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얼마에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힘들죠. 또 거기다가 지금 30%로 변경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광림에 대한 크게 투자 메리트는 못 느끼겠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쌍방울에서 메리트를 찾으려면 찾았지 여기서 찾긴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쌍방울에 따라서 어쨌든 주가는 움직일 테니까 그 쌍방울의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때 구체적인 가격은 쌍방울 같은 경우는 한 4,000원까지는 그래도 뭐 반등이 잘 나온다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같이 좀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 나오면 이건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락이 추가적으로 좀 강하게 나와준다. 일단 3,500원권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작년 5월에 기록했던 고점 부근인데요. 이 부근에서 어떤 식으로 지지가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움직임은 판이하게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연속으로 하락하고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반등을 했을 때 쌍방울의 주가와 비교를 해가면서 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바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5일선 밑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일단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워낙에 또 그때 종목을 따라가서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요. 추석 끝나고 장 열리면 잘 좀 체크하셨다가 빠르게 좀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종목 광림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솔고바이오 가겠습니다. 솔고바이오는 1774님께서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요. 1,03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남기지를 않으셨는데 지금 약간의 수익권에서 오늘 매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글쎄요, 솔고바이오 최근에 주요 지지선을 돌파하면서 그래도 조금 올라와 주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약간의 수익권이시거든요. 여기서 수익을 더 낼 수 있을까 좀 모멘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솔고바이오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봉으로 한번 좀 보시면 2011년, 12년 때 거래가 엄청나게 실리면서 주가가 이제 아래 위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한 2년 동안. 이때와 좀 비슷한 관점의 흐름이 차후에 좀 전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좀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는 이 회사는 좋은 회사는 절대 아니죠. 어쨌든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지금 과거에 보시게 되면 전형적으로 이제 솔고바이오는 테마주 성격의 종목이었어요. 뭐 과거에 황사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 테마주로도 많이 얽혔었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수기라고 해서 이 수소수기 최근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수소수기의 일부 매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잡히고 있다라는 측면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이 회사는 온갖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임플란트 관련된 그 수술 장비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온열 매트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이제 사업 영역이 넓은데, 이제는 사실은 실적을 보여줘야 할 때죠. 지금 3, 4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계속 펼치기만 했는데 사실은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기대감만으로 한 2011년, 12년 같은 주봉상의 움직임은 추후에 한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올 개연성은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대응은 현재 구간은 간단합니다. 1,200원, 1,000원 요 사이 지금 박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00원 붕괴되면 손절이고요. 이 종목은 1,000원 붕괴가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박스 상향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200원대 돌파가 가능하다면 기존 고점인 1,500원대가 아니라 한 1,800원대까지 목표는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넉넉하게 길게 보시면서 목표가는 그렇게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00원으로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네. 이어서 아비코전자 한번 체크 도와드릴게요. 아비코전자는 7346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6,800원이네요. 비중은 20%를 들고 계신데 이제 향후의 전망이 좀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비코전자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 잘 나오더라고요. 최대 실적 나올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워낙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진입 가격대가 낮지는 않으시거든요. 7,000원 초반대에서 신고가가 나왔는데 6,000원 후반대에 들어가 계셔서 실적 시즌까지 좀 쭉 끌고 가면은 수익 보거나 좀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점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좀 트렌드를 많이 타는 종목인 것 같아요. 아비코전자도 보면 사실은 올해 상반기 실적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엄청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주진 못했지만 절대 주가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실적이 아니라 좀 적당한 실적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고점 대비해서 한 6개월 만에 거의 반토막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온 수준이거든요. 일단 트렌드를 많이 타고 있는 종목이다. 특히나 이제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작년 한 11월부터 그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시세가 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AT세미콘, 뭐 내지는 STS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도 그때부터 시세가 사실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2월달, 3월까지 시세가 좋다가 딱 이 시점부터 후공정 업체들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스마트폰 그 IT 부품 업체들 주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거기 같이 동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업종 자체가 성장에 대한 부분에 논란이 지속적으로 좀 불거지면서 하락을 했던 그 시기에 같이 좀 따라 빠진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 회사 주가 자체만 순수하게 놓고 본다면 비싼 종목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펀드멘탈을 보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매수하신 가격이 6,800원대라고 하셨는데 그 가격대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멘탈만 보신다면 시간을 두고 한번 그 가격까지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만약에 좀 발빠르게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6,000원 넘어가면 물량을 조금 줄이시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물량을 더 담아서 더 담은 물량 자체는 최종적으로 목표가 6,800원 잡으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수익도 어떻게 보면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시장 8월 달에 이제 급락을 한 이후에 V자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격적으로 좀 부담되는 측면도 단기적으로는 좀 있어요. 그래서 6,000원 넘어가면 적극적이라면 한번 정리를 조금 하고 밑에서 한번 다시 담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비코전자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올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많이 좀 가능성 퍼센테이지 두고 있는데요.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신송홀딩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신송홀딩스는 4929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매수가가 9,620원, 오늘 거의 종가 근처입니다. 좀 장기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물음표를 남겨주셨는데 오랜만에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계속 음봉이 떨어지다가 오늘 약하게 좀 양봉이 나왔고 8거래일 만에 반등인데 그렇게 또 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매수가 근처신데 글쎄요. 아마 가지고 계신 동안에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면 수익 분명히 보셨거든요. 더 많이 보시다가 지금 좀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예,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외국인과 기관이 좀 중장기적인 매수세가 작년부터 사실은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외국인 단순하게 그냥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본다면 사실 지금 가격은 들고 가시는 가격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일단 일봉으로 보신다고 해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음봉 맞고 이제 하락을 하다가
금일 이제 첫 양봉 발생을 했죠. 종가 고가로 일단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물론 이후 흐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적인 조정은 끝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만드는 일봉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은 샀으면 샀지 팔 개짜리는 아니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포인트는 두 개인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장기적인 그 매수 포지션,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해서 발생을 한 가격 메리트, 이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9,500원대, 현재가랑 비슷한데요. 9,500원대는 오히려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고요. 일단은 만약에 주가 상승이 나타난다면 물론 장기적인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근데 기술적인 대응을 좀 요하신다면 한 11,00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한 중장기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세하게 점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네이버 좀 가끔 저희가 체크 도와드리는 종목인데 오늘 한번 다시 볼게요. 네이버는 8412님께서 매수하셨고 매수가 50만 5천 원이네요. 20%인데 조금 더 매수를 해도 될 종목일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지금 4월 연속 조금씩 올라오면서 50만 원선 안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고요. 네이버 어떨까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조금 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비싸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금 가격이 비싸지 않다라는 의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으로는 지금 가격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같으면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밸류 측면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다음카카와 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내재된 그 모멘텀, 성장 모멘텀을 감안을 했을 때는 현재 주가 50만 원 부근은 싸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지금 보시면 전형적인 역배열 종목입니다. 지금 이평선들 그냥 쏟아 내려오고 있고요.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가 N자 형태로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물론 한 달 정도 횡보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들 자체가 소위 말해서 아직 누워지지 못했어요. 아직 그 내려오고 있는 하락 각도가 살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종목이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언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냐면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싸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이평선들 지금 20일, 60일, 120일 21선만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요 내려오고 있는 60일 이평선 있잖아요. 이 이평선에 내려오는 각도 자체가 좀 누워졌을 때 좀 어느 정도 하락은 안 하고 어느 정도 평행 구간을 유지할 때 그때쯤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21선 좀 단기선 자체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수평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61선 정도까지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61선의 하락 각도가 약해진다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하자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61선 라인 53만 한 7천 원 구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61선 잘 점검하시면서 오늘 드린 전략 자 한번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들어갑니다. 우리들도 쉬지만 해외 증시는 바쁘게 돌아가고요. 지금 최근에 워낙에 모멘텀이 시장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슈가 발생하면 그쪽을 우르르 좀 쫓아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매매하기가 좀 방향성을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좀 전략 팁 여기서 또 어떻게 주실까요? 지금 사실 시장 자체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 시장도 보다 보니까 사실 파생 시장은 지금 최근 한 달의 흐름이 어땠냐면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축소가 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콜풋 양옵션이 같이 그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구간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시장 자체가 한쪽으로 추세가 나기 힘들다는 어떻게 보면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사실은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어느 정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좀 필연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즉 금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긴 연휴도 지금 잡혀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미국의 금리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한 이후에 어쨌든 금리에 대한 이슈는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경기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라는 부분이 거래소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도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종목을 세세하게 보시면 정말 화려한 종목 장세였거든요. 그래서 종목들로 매기가 화려하게 분산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었나 금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시장 자체가 추세를 잡고 가기는 조금 힘든 측면도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직은 시간적으로 조금 더 비추세의 구간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 장세는 당분간 조금 더 연휴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지금 여겨지고요. 일단 지수의 흐름 그리고 외국인들이 잠깐 매수를 했다가 다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의 흐름은 철저하게 원달러 환율만 보시면 돼요. 지금 금리 동결 이슈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다시 팔고 달러가 강세 현상이 다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환율에 연동된 수급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좀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이후에도 일단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작년부터 이제 중국이 워낙에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중국의 인구를 활용한 중국 소위 말하는 소비주, 중국 소비주들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었는데 지금 올해 특히나 이제 최근 지수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각광을 받는 화려한 종목 장세를 이끄는 종목들을 몇 면을 보시게 되면 한 작년부터 MOU를 체결을 했거나 중국 업체들과 얘기가 오가다가 최근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혹은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거나 이러한 업체들이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단순하게 중국에 판매하는 회사들만 보셔도 뭐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들과 실제로 접촉을 하고 실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사업적인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협업 업체들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연휴 이후에도 이 이슈는 좀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기차 업종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신업종이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인 이슈에 국한될 흐름이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로도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도 연휴 기간을 활용을 해서 좀 공부를 하시는 편이 추후에 이제 연휴 끝나고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략 주시면서 대형주에 대한 좀 매매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기차 정말 핫이슈잖아요. SDI나 LG화학은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것 같고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 밑에 이제 조금 작은 종목들, 뭐 부품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떤 쪽 조금 더 시세 분출 가능성, 어떤 쪽 조금 더 높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시세를 낳았던 종목을 먼저 볼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가장 먼저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P&E 솔루션, 그리고 뭐 PNT, 뭐 우리산업 이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좀 무난하게 보신다면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LG화학, 삼성, SDI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종목들이 대표 주자 성격의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과거에 보시면 그 전기차 관련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종목만 해도 굉장히 좀 다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몇 면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좀 어느 정도 스터디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번 연휴를 빌어서 어떻게 보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연휴 기간 동안 조금 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흙 속에 있는 진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전기차 관련된 업종은 한번 살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공부하시고 또 발견하시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우신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많이 좀 밀리면서 마감이 나왔죠. 정부에서 증시 부양책을 축소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오전장엔 잠깐 상승으로 방향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가파르게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나왔고요. 옐런의 발언 확인한 유럽장은 오늘 상승 출발 나옵니다. 많이 오르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증시가 2% 넘는 상승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